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지급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가 그들의 수입과 지출을 필요한 경우 의무의로 조작하거나 늘리거나 줄이는 어떤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여 이 사업자의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시선물카드, 현금 영수증 이 네 종류의 증빙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격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위 적격증명을 발급하여 매출한 사업자는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페이지 364페이지에서 368페이지에 걸쳐 다음은 삼일전자의 2018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이고요. 요구사항이 답하래요. 자, 거래가 총 3개의 거래가 주어지고요. 첫 번째 거래는 개인이죠. 김남현에게 노트북, 과세제화네요. 김남현에게 과세제화를 공급하고 판매하고, 받은 게 뭡니까? 발급한 게 뭡니까?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도 불러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 함은, 그렇죠.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사에 재화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사가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을 대신해 준 거죠. 중간에 신용카드사가 끼임으로써 이 거래로 인한 수입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용카드사가 거래에 개입되었다를 증명하는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고, 곧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거래로 인한 수입 또는 지출을 증명하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빙이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거래는 개인에게 과세제화를 공급하고 적격증빙을 발급 교부하였다라고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그 발행금액을 집계하여 표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속서류가 또 하나 만들어지네요. 어떤 경우? 그렇죠. 과세제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 교부했을 때 작성해야 될 부속서류가 또 하나 나왔네요. 두 번째 보시면 개인에게 컴퓨터 서적, 그런데 이 서적이 어떤 서적? 그렇죠. 면세제화네요. 그리고 발급받은 게 뭡니까? 현금 영수증이죠. 결국 이 거래는, 두 번째 거래는 면세제화를 공급하고 발급 교부한 것이 뭡니까? 현금 영수증이죠. 이 거래 역시 현금 영수증을 통해 그 수입과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1번 거래와 다른 점은요, 공급한 재화가 과세제화가 아니라 면세제화죠. 무조건 적격증빙을 발급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3번 거래 볼게요. 두리언스 주식회사의 프린터기, 역시 과세제화네요. 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은 거네요. 2번 거래와 달리 이 거래는 그렇죠. 과세제화의 공급이고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리언스가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를 긁었네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와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동시에 발행된 셈이죠. 이 거래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1번 거래와 달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행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된 거래이죠. 도전을 로그인 하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그래서 1번에 올 금액은요, 1번에 올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 교부한 모든 거래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발행한 모든 거래의 그 공급 대가의 합을 1번 칸에 입력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의하실 건 뭡니까?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급 대가라는 얘기는 그렇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거래의 경우 그렇습니다. 공급 대가는 110만 원이죠. 두 번째 거래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세 번째 거래는 얼마입니까? 220만 원이죠. 이 세 거래가 주어졌고 세 거래 모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발행한 거래이므로 세 거래 공급 대가를 모두 합해서 1번에 입력하는 것이죠. 그럼 1번의 답은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110만원, 5만원, 220만원 합이 335만원을 입력하는 것이죠. 2개의 거래가 주어졌는데 몇 번째 거래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래가 바로 적격 증빙과 동시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3번 거래 200만원인가 220만원인가. 역시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의 답은 얼마입니까? 220만원이 되겠네요. 220만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회는 과세 매출, 면세 매출, 그리고 세금 계산서 동시 발급 등에 상관없이 모든 적격 증빙 발급 거래 금액을 그때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를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실무 팁을 볼게요. 실무 팁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자, 적격 증빙 발행 시 작성해야 될 부속 서류가 바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고요. 적격 증빙을 즉 공급받는 자로서 적격 증빙을 수취했을 때 받았을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여금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동시 발급하였을 경우 이 발행금액 집계표와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이 금액을 동시에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동시에 공급받았을 경우, 즉 공급받는 자로서 동시에 공급받았을 경우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는 입력하나 매출과는 다르게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입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차이점 잘 비교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뭘 입력합니까? 적격 증빙과 세금 계산서 동시 발급 금액, 공급 대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를 집어넣는다는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발행할 경우 공급하는 자로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무 연습해 봅시다. 제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번부터 6번 칸에 각각의 적당한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격증빙 발행 시 공급하는 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무, 작성 의무를 그 실무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셈이죠. 자, 3개의 거래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거래는 자,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거래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적격 증빙을 발행하는 경우였죠.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발행하지 않았죠? 3번,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 거래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3번, 4번에 간다는 것. 자,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돼서 갑니다. 공급대가 입력하시면 안 돼요. 3번에 조심하시고. 3번 거래는요. 3번 거래의 특징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와 동시에 적격 증빙을 발행한 경우죠. 이런 경우엔 세금 계산서 우선 원칙에 따라 이 3번 거래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1, 2번으로 가고요. 3번, 4번에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2번 거래는 면세제와의 공급이니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 6번에는 어떤 금액이 오느냐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했을 경우의 금액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가 5에 오고요. 6번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했을 경우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자,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특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5번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주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1.3%, 그리고 음식 숙박업 간이거주자의 경우 2.6%를 해주는 거죠. 꽤 큰 금액이죠. 그럼 지금 우리 1번과 3번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 주었는데, 교부하였는데 3번 거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경우 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그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만 발행하여 교부했을 때 이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쵸? 그럼 두 가지의 경우 안 되네요. 법인사업자는 이 혜택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교부했을 때는 역시 혜택을 제거합니다. 취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뭐냐면요, 개인사업자가 일반 손님을 대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일반 그 최종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고 매출을 누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좀 주면서 신용카드 긁는 손님들 좀 이렇게 신용카드 긁는 손님들도 받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긁는 손님 좀 뭐랄까요? 개인사업자의 어떤 소득 재원을 노출해서 양성화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사업자에게 혜택이 없고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얘기죠. 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는 이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제한이 붙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경우 안 됩니다. 3번 거래에 따라서 안 되죠. 그 다음 법인사업자 혜택이 없죠. 그래서 우리 3일전자는 법인사업자죠. 그렇습니다. 혜택이 없어요. 6번 금액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입력 여부. 제시된 회사가 법인일 경우, 즉 우리 3일전자는 법인이죠. 세액공제를 배제하죠. 그래서 6번을 입력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자,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왜 배제할까요?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업종에만 혜택을 준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법인사업자는 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개인사업자의 매출 노출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뭐 그런다고 개인사업자들이 현금 안 받고 그 카드 긁는 손님 현금 긁게 하지, 현금 받으려고 하지, 현금 두 손님한테 이 혜택 받으려고 카드 긁으시라 하지 않죠. 그렇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서 그래요. 소득세가 더 많아지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연습을 해보기로 하죠. 페이지 365페이지 3개의 거래가 주어지고요. 자, 수행 결과를 잠깐 보시면 그렇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집계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기로 합시다. 세 거래 모두 7월 거래이고요. 자, 첫 번째 거래는 21일 거래이죠. 김남현에게 노트북 제품 과세본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이죠.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죠. 과세지와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발급하여 교부했을 경우 17번 카드과세로 갑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사이죠. 국민카드사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 거래처로 국민카드가 입력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로 직접 수기를 입력하지는 않았죠. 입력되어 있는 국민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품명은 노트북이고요. 노트북. 자, 이때 조심하실 건 공급가액을 110만원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100만원과 그리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된다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개인이죠. 거래 상대방은 개인. 그래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김남현 씨를 우리가 찾아서 입력을 해준 것이죠. 자, 분계를 볼게요. 분계를. 지금 이 경우에는 카드 거래이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에 의해서 결제를 하였으므로 4번 거래로 갑니다. 4번 카드. 자, 전표 입력 잘 되었나 확인해 보시려면 밑에 분계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적정하게 생각되었던 회계 처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제품 노트북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과 제품 매출 수익 100만원이 기록되어야겠죠. 잘 들어왔죠? 전표 입력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볼게요. 두 번째 거래는 그렇습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죠. 거래는요, 22일자 거래이죠. 22일자 거래. 자, 그리고 매출이고요.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면세 재화의 공급이고 현금 영수증을 공급한 거래인이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 보시면 24번 현영이 있고요. 23번 뭡니까? 현면이 있죠. 자, 이 현면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고 면세제를 공급한 경우 23번 현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 교부했다는 얘기는 이번 거래의 박지영에게 면세제와 컴퓨터 소속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우리 삼일전자가 이 박지영에게 그렇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이죠. 현금 거래입니다. 단지 그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 교부했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면세 재화를 현금을 받고 공급하였으므로 22번 현면으로 가는 것이죠. 수량 단가는 별도로 가지 않고요. 자, 거래 금액은 5만원이죠. 거래처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박지영을 선택하시고 현금 거래이죠. 1번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표 입력이 적정한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 거래에 대해서 분계를 먼저 끊어보시고 수기로, 그리고 전표가 잘 들어갔나와 전표가 잘 들어갔나를 사전에 해본 분계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세 번째 거래 갑니다. 세 번째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동시에 발급 교부된 거래이죠. 날짜는요 23일 거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세금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렇죠. 세금계산서로 간다는 것 11번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되었지만 그거 무시하고 11번 그렇죠? 과세제가 공급이고 세금에서 발급이니 11번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분명, 수량 이때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이 200만원이죠. 그렇죠? 거래처는 두리언스죠. 카드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구분에
세금계산서 그 부분이 표시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키표 자동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역시 뭡니까? 국민카드고요. 국민카드. 자, 그래서 9번에 세금계산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했죠. 전표 입력 시에 이 11번 과세로 처리하였지만 이 분기에서 4번 카드를 콕 찍어주시면 이런 메시지 창이 뜨고 여기서 세금계산서 그 부분으로 구분이 되면 집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것. 시스템이 그렇게 유저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사전에.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렇습니다. 잘 들어온 거죠. 전표와 여러분들 사전에 생각하셨던 회계 처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일치하죠. 자, 그럼 전표 입력 잘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가 앞에 이론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잘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가시고 7월이죠. 불러오기를 해보시면 자, 데이터를 이제 불러드리겠냐 나와 있고,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번 금액이죠? 1번 금액 잘 들어왔죠? 335만원이 들어가야 하죠? 그렇죠? 가세 거래이든 면세 거래이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 증명을 발행한 모든 거래의 그 금액의 합, 그렇죠? 공급 대가의 합이 여기 1번 항에 입력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 확인해 봤죠. 그리고 이 335만원의 매출 구성이 5만원이 면세 매출이었고 나머지 330만원이 과세 매출에 의한 공급 대가였음을 우리가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2번 거래 5만원이었고 그 나머지는 다 뭡니까? 현금 영수증 제외한 적격 증빙, 즉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한 거래 금액이었죠. 그리고 2번 우리 살펴보았지만 이 세금에서 발급 금액, 즉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적격 증빙을 발행한 거래 금액의 합 335만원 중에 그죠?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 3번이었죠. 그 3번의 공급 대가가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잘 들어왔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부가지세 신고서를 한번 조회해 보기로 했죠. 전표 입력과 집계표가 잘 정리되었다면 부가지세 신고서도 오류 없이 잘 반영이 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겠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조회해 보죠. 일단은 지금 여기 과세 부분을 보시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신용카드 영수증 금액도 0이고 세금서 발급분도 0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새로 전표 입력한 것, 재활 공급하고 관련된 입력한 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반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방금 입력한 전표가 이 신고서에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들어오겠죠. 그렇죠? 과세 거래의 경우 세금에서 발급한 거 3번 거래죠. 20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 연금영수증 발행한 1번 거래 100만원. 그렇죠? 그래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300만원과 그 부가가치세 30만원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입 매출 200만원 들어온 거 볼 수 있고요. 잘 들어갔습니다. 수행 결과 여러분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과표를 한번 찍어보시면 자, 과세표준 명세라는 게 있고요. 과세표준 명세. 세 개의 거래 결과 공급가액 기준으로 과세 금액이 300, 그리고 면세 금액이 5만원, 과세 매출이 300만원, 면세 매출이 5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과세표준 명세를 클릭해 봄으로써 잘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